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한 임신부와 13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유통 과정에 문제가 발견됐다며 안전성을 재확인한 뒤에 순차적으로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1명 늘어서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대학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다며 추석 전에 안정적 상황으로 진입하도록 지속적인 방역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속도를 잡지 못하면 다음 달 중순쯤이면 하루 신규 환자가 5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2주 동안 영국 전역의 술집과 식당 영업 등을 제한하는 미니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가 며칠 만에 실수였다며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침방울이나 밀폐된 환경에서의 공기 전파 등 기존의 코로나19 전파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 초중고교생과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할 예정이었던 독감 무료 접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3살부터 18살까지 학생들 대상의 백신 유통에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품질 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일부터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된 9살 미만의 아동에게 공급된 물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백신의 냉장 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신고가 되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품질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유통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에서 18세 어린이 대상의 정부 조달 계약 물량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시작된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에게 공급된 백신은 별도의 다른 공급 체계로 공급된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대상 물량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1만 8천 명 정도의 예방접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며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식약처는 유통 과정에 대한 조사와 또 품질에 대한 그런 시험 검사를 통해서 최대한 안전한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1명 발생해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61명, 누적 확진자는 23,10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20명, 경기 14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에서 36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 단계에서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사망자는 3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88명이 됐습니다. 위중과 중증 환자는 3명 늘어 144명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193명이 격리 해제돼 누적 격리 해제자는 2만 441명이 됐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지만 주말에는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 비중은 40% 내외로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보다 안정적인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추석을 앞두고 택배 등의 유통 물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어서
유통시설 내 감염 위험도 커졌다면서 물류센터에서는 공용공간인 구내식당과 휴게실, 흡연실 등에서 사람들 간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2학기 개강으로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대학을 통한 집단 감염도 발생하고 있다며 학업을 위한 대면 수업 외에 동아리나 소모임 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방역당국의 가장 큰 걱정은 추석 연휴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를 특별 방역 강화 기간으로 지정하고 오는 금요일에 세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에 이동량이 대폭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말 이동량이 좀처럼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2일과 13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례는 이전 주말인 지난 5일과 6일보다 8.3% 늘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 직전인 지난달 15, 16일 주말보다는 14% 줄었지만 차츰 다시 이동량이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당시 대구 경북 지역 이동량이 최대 38% 넘게 줄어든 데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석 연휴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면 감염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의 유행 관리가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은 분명히 전국 유행 확산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우선 방역 대응과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에도 진단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병의원 등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도 24시간 운영합니다. 이 기간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 방역 강화 세부 조치는 오는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가을철 다시 코로나19의 유행을 맞을지 혹은 다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징검다리 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번졌고 여름 휴가철 이후엔 광복절 집회도 겹쳐 사랑제일교회와 집회발 감염이 크게 확산했습니다. 환절기이기도 한 이번 추석 연휴에 귀성객과 여행객이 함께 늘어난다면 또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번 추석엔 많은 추모공원이 문을 닫는데요. 대신 어제부터 정부가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방식으로 조상을 찾고 있는 시민들 모습을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해 3만여 구가 모셔진 경기도 성남의 추모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상을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문을 닫는 만큼 미리 찾는 사람들이 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뵈러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리 예약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좀 일찍 그냥 와서 찾아뵙고 그리고 가려고요. 평소 같았으면 바리바리 음식도 싸왔겠지만 올해는 생략했습니다. 거리두기 차원에서 늘 함께 왔던 가족들과도 따로 왔습니다. 그냥 집에도 오지 말고 다음에 연휴 지나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지 엄마 생일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도 오늘 추석 전에 시간 있어서 오늘 한번 찾았습니다. 연휴 전후에 예약한 뒤 방문할 수 있지만 음식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게실과 재래실은 이렇게 당분간 폐쇄됩니다. 또 추모객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루에 2,400여 명만 찾을 수 있고 추모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마음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성묘 사이트에 들어가 온라인 추모 성묘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상으로 차례상을 차리고 헌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은 조용한 추석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자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 자제 현수막을 개첨하고 영상전화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비대면 추석으로 보내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량이 줄면 확산 가능성도 적어지지 않을까 정부는 명절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시민 절반 가까이가 유료화가 이동 제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답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연휴 고향 방문객이 30%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적북적 사람 냄새, 음식 냄새 어우러지던 추석이 벌써 그립지만 돌아가고 싶은 일상을 더 멀어지게 하지 않으려면 멈춤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재감염이 가능할 거란 방역당국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독감이나 감기처럼 바이러스의 변이가 생기면 새로운 유형에 반복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평소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환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처음 확진된 건 지난 3월. 20여일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또 확진됐습니다. 이 여성을 치료했던 의료기관은 재양성인지 재감염인지를 놓고 연구한 뒤 국내 첫 번째 재감염 의심 사례로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재양성은 환자 몸속에 남아있던 바이러스 조각이 PCR 검사에서 검출되는 경우고, 재감염은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것으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세계적으로 5건이 보고됐을 정도로 재감염은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이 재감염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 독감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변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처럼 바이러스가 일부 변이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퇴원 일주일 만에 다시 확진된 건 항체 형성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분석인데, 변이된 바이러스에 재감염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봤습니다. 국내에서 달라진 바이러스 유형이 퍼진 시기와 이 여성의 2차례 확진 시기가 일치해서입니다. 1차 입원 때 분리된 거는 V그룹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2차 입원 때는 GH그룹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관련 감시와 연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반복적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 제기 차원에서 실제 사례로 보고된 만큼 평소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해졌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 출범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등 14개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지지하는 성명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백신 배분을 위한 다자 협력과 연대 정신을 강조하고, 다른 나라들도 백신의 균등한 공급을 위해서 코백스 퍼실리티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 출범을 위한 우호그룹은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학생 간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1학기 원격 교육 경험 인식 조사 결과 교사의 79%는 원격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교사 5만여 명, 학생 42만여 명, 학부모 38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교사의 65%가 학습 격차 심화 이유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차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가 며칠 만에 실수였다며 이를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1일 CDC가 홈페이지에 올린 권고문에서 코로나19의 공기 전염 내용을 삭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관련된 권고를 개정하는 중이라며 이를 완료한 뒤에 새로운 문구를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질병관리센터의 입장 변경과 달리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가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며 환기가 잘 되지 않은 밀집된 공간에서는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현지 시간 21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파와 관련해 우리는 새로운 증거를 보지 못했으며 우리 입장은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국이 지금의 코로나19 재확산 속도를 잡지 못하면 다음 달 중순쯤이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는 지금보다 약 10배는 치솟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미니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전국에 생중계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 영국 정부 최고 과학보좌관인 패트릭 발란스경과 최고 의학보좌관인 크리스 휘트 교수는 최근 재확산 중인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발란스경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7일마다 2배로 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10월 중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o let's say there were 5,000 today, it would be 10,000 next week, 20,000 the week after, 40,000 the week after. And you can see that by mid-October, if that continued, you would end up with something like 50,000 cases in the middle of October per day. 발란스경은 감염자가 7일마다 배가 되도록 둬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배석한 휘트 교수는 앞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더 불리한 계절로 접어들고 있는 데 대해 특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And I think everybody will realize that at this point the seasons are against us. We're now going into the seasons, late autumn and winter, which benefit respiratory viruses, and it is very likely they will benefit COVID as they do, for example, flu. 휘트 교수는 코로나19 사망률이 영국에서 매년 7,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계절 독감보다 상당히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잉글랜드 전역에서 2주가량 술집과 식당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가구 간 만남을 금지하는 미니 봉쇄 조치, 이른바 서킷 브레이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긴급 안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추가 제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이탈리아가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현지 시간 화요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베르토 스페란차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간 월요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보다 상황이 괜찮은 편이지만 지금까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매우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대상 지역은 수도 파리가 속한 일드프랑스를 비롯해서 오베르 뉴로날프, 코르시카, 오드 프랑스 누벨 아키텐, 옥스타니, 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지르 등 프랑스 내에서도 고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들어오는 방문객은 당장 22일부터 공항, 항만 등 입국 장소에서 코로나19 분자 진단 또는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CNN이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8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28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몬태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등 8곳에서는 증가율이 50%를 넘었고 네바다,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에서는 증가율이 10에서 50% 사이였습니다. 특히 28곳 가운데 일부 주에서는 검사 대상자 중 확진자 비율을 뜻하는 양성 판정 비율이 15%를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메인, 버몬트, 매사추세츠, 뉴욕주는 양성 판정 비율이 1% 미만이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전주보다 줄어드는 등 진전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럽 지역 봉쇄 강화 우려 등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국제 유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평균 지수는 1.84%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1.16%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13% 하락하며 선방했습니다. We've got some uncertainty over what COVID's doing. We're seeing a bit of a surge, certainly in Europe, and we're seeing a mini surge here, I would say, in the United States. So,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가
미국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2조 달러가량의 대규모 불법 의심 거래를 장기간 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주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미국 당국의 벌금 부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며 영국과 스페인 등 일부 지역에서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자 유럽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는 3.38% 하락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4.37%, 프랑스 파리 증시는 3.74%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속에 국제 유가도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 동부 군벌인 칼리파 하프타르 리비아 국민군 사령관이 원유 생산 시설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밝혀 공급 증가 우려까지 더했습니다. 국제 금값도 달러와 강세 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후 다시 감염된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은 시베리아 투바 공화국 수장 숄반 카라올이 코로나19 재감염으로 치료받아오다 한 달 만에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카라올은 지난 5월 확진 판정을 받고 10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완치돼 업무에 복귀했으나 지난 8월 다시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카라올은 재감염으로 심한 두통과 폐렴 증상을 보여왔으나 다행히 집중 치료 후 완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보건부는 코로나19를 앓고 면역 체계가 약해진 사람의 경우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재감염이 올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 남부 원난성에서는 최근 일주일 넘게 방역 전시 상태가 선포됐습니다. 한 달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를 한 중국 보건당국도 재확산을 다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에 코로나19 방역의 전시 상태가 선언된 때는 지난 14일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 미얀마에서 들어온 확진자 2명이 발생하면서부터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윈난성 루이리시는 즉시 봉쇄돼 주민들의 외부 이동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성 전체가 방역 전시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특히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습니다. 依法严厉打击偷越国边境行为，依法严惩偷渡者及组织、容留、协助偷渡者人员。 진원지인 국경도시 루이리시는 전 주민 28만여 명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봉쇄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코로나19 싸움에서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钟南山，我国呼吸疾病研究领域的领军人物，提出的防控策略和防治措施挽救了无数生命。 시진핑 주석은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주면서 재확산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티웨이 항공의 우한 정기 취항도 허용돼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문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윈난성의 방역 전시 상태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도 현재까지 한 달 이상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겨울철을 앞두고 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붑니다. 이맘때쯤이면 언제쯤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까 기다려지곤 하죠.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단풍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